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수일째 변동성이 큰 장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시작은 2000선에서 출발이 됐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1980선도 위태위태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우려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이것은 경기 부양 가능성을 또 높여주고 있어서 호재성 재료로 그동안에는 인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 유로화는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달러는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이 신흥국 통화는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도 악재로 돌변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6조 원 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거래대금은 지금 4조 원대로 내려앉은 모습, 그만큼 관망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일일만 하더라도 2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살짝 키웠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3천억 원 이상의 매도, 오늘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도 물량을 더 출회를 시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질비된 그 이벤트들이 워낙 많죠. 오늘 밤에 22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오펙의 회의도 주말에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주말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요. 오늘은 장대 음봉을 내고 있는데 심리적인 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습니다. 수급선이 61선마저도 오늘 내주면서 음봉의 길이를 키우고 있는 그 10시 구간입니다. 10시 시장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가 4.6% 급락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벤트를 앞두고 좀 경계태세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선을 이탈해서 198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지수를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시면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음봉을 띄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지금 21선을 이탈하면서 1980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럼 한번 지수를 확인해 보실까요? 네, 지금 1983선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스피 그럼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분봉 보시면요. 지금 1984.00포인트, 1983.9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출발부터 강하게 떨어지면서 9시 57분에는 1981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큰 폭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1980선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현재 코스피의 수급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965억 원 매도 우인하고 있고요. 기관이 629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96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업종 확인해 보시죠. 하락하는 업종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장 하락하는 업종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지금 의료정밀 쪽이 3.23% 떨어지고요. 음식료품이 1.91% 하락, 보험이 1.88%, 철강금속이 1.58%, 유통이 1.57%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 가장 상승하는 업종은요, 현재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하락하는 업종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 대형주들도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인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0.85% 떨어진 128만 8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2.33%까지 떨어지면서 14만 6,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좋지 못한데요. 1.9% 떨어지면서 10만 3,500원 기록합니다. 네, 삼성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현재 0.33% 밀리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좀 상승했었지만 현재는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82% 떨어지고요. 아모레퍼시픽 어제까지 시세 좋았지만 오늘 장에서 1.17%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살펴보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4.6% 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이 섹터들에도 좀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정유주와 화학주는 떨어지고요. 그래도 항공주는 그나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정유주들 확인을 해볼까요? S-오일이 현재 2.42% 떨어지면서 72,700원 기록하고요. SK이노베이션도 1.57% 하락, SK이노베이션 우선주도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GS도 역시 2.15% 떨어져 5만 100원 기록하고요. 제주항공도 1.37%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주로 넘어왔는데요. 항공주는 현재 지금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주항공, AK홀딩스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주들도 떨어집니다.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한솔케미칼 모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한솔케미칼 한번 주가를 확인해 보실까요? 주가 흐름을. 여지껏 조금 시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는 우하향 패턴을 그리다가 11월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좀 화학주들의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장에서 좀 하락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항공주들 중에서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항공주들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진칼은 1.27% 상승하고 대한항공 우선주만이 0.3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미국발 악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쪽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고도 비만 치료제를 기술 수출했던 이 자프겐 쪽에서 임상시험 중에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에 좀 악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면요. 현재 7.12% 떨어진 8만 9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종근당 바이오가 2.91%, 종근당 홀딩스가 4.66%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근당 그럼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볼까요? 네, 10월 달에도 사실 사망자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두 번째 사망자가 임상 중에 발생이 된 건데요. 이게 자프겐의 기술 수출을 했던 고도 비만제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악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달에도 좀 강하게 급락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왔지만 오늘 장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럼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바이넥스에서도 오늘 좀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공시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장 초반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되는 듯 했지만 다시 10시 구간대에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바이넥스 현재 5.22%, 4.95% 떨어지면서 17,300원 기록하고요. 이와 관련된 슈넬 생명과학은 그래도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2.83% 상승하고 있고요. 좀 제약바이오의 대항주인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그래도 오늘 상승으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한미약품이 1.46% 상승한 76만 5천 원, 한미사이언스는 14만 5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도 여전히 좀 약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690선을 이탈하고 680선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85.8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또 음봉을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역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면서 9시 57분에 683.7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10시 구간 들어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6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을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697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32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사들이고 있는데요. 1,62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정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닥도 좀 그렇게 시세가 좋지는 못한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1등인 셀트리온은 1.27%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87,4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 2%대로 밀립니다. 동서와 CJ ENM이 각각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코미팜은 오늘 0.2%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어제 시세 좋았었죠. 하지만 오늘 장에서 0.25% 밀리면서 52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0.93% 떨어지고요. 로엔과 파라다이스, 코오롱 생명과학도 모두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럼 오늘 코스닥의 좀 특징적인 종목군 확인을 해볼게요. 이 관광진흥법이 개정안이 좀 통과됐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 5개의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관광진흥법은 이 학교 근처 200m 이내에 유흥업소가 포함되지 않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관광산업과 좀 중국인 관광객을 몰아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수혜지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두투어 홀로 좀 0.45% 상승을 하면서 33,7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진갈 같은 경우에는 수혜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종로 쪽에 좀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좀 규제가 풀리면서 현재 1.02% 상승하면서 19,8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좀 수혜주로 언급이 됐던 하나투어와 GKL,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지노주들은 조금 업황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파라다이스가 1.75% 떨어진 19,6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GKL도 0.6%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 모두투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모두투어입니다. 앞서서 이야기가 됐던 이 관광진흥법 통과,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국제유가도 많이 밀렸죠. 간밤에 뉴욕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국제유가의 급락이었습니다. 4.6%나 밀렸는데 심리적인 이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3개월 만에 첫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섹터는 많이 움츠러든 그 모습이고, 반면에 이 항공이나 여행주들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요인인데, 워낙 시장의 심리가 지금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종목들은 좀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두투어는 이 약세장 속에서 오늘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그 호평이 이 약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연 증권가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증권가의 리포트 내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본업 성장 및 자회사 실적 개선세 주목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거의 49%를 보고 있네요. 자,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소득 효과에 따른 여가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항공권 판매의 고성장과 여행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또 역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항공권 송출 객수와 시장 점유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 모두투어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로 소득 효과에 따른 여가 선호 현상 이 확산과 더불어서 휴일 연휴와 그리고 항공권 공급 증가에 의한 여행 여건 개선에 국내 아웃바인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권 판매의 고성장을 중심으로 모두투어가 이 여행 시장에서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자유투어를 비롯한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하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로 30.5%, 26.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여행 이연 수요와 인바운드 사업 정상화에 기인한 것인데요. 2016년에도 국내 아웃바운드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모두투어는 항공권 판매를 확대하면서 이 본업의 호조, 또 자회사들의 적자폭 축소, 이에 힘입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조용한 강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으로 34% 정도 상승 여력을 봤습니다. 앞서서 이베스트 투자증권보다는 살짝 낮은 수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시장 점유율이 1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2위권이죠. 하나투어 다음으로 여행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권 시스템, 이 아마데우스죠. 이것을 도입하면서 제휴 채널의 확대에 따른 항공권 총출객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요 포인트로 뽑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평균 해외 여행객 성장률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아마데우스 도입 후 항공권 성장 그래프입니다. 201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1%, 영업이익은 3.3%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16년에는 출국자 증가와 맞물린 여행산업의 성장과 자회사들의 꾸준한 회복세와 함께 매출액은 11%,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늡니다. 47%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항공권 발권 이 시장 점유율의 40%를 보유한 글로벌 시스템 아마데우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제휴 항공사가 기존 이 100개에서 700여 개로 증가를 하고 제휴 채널의 증가로 이 항공권 부분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아주 긍정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확인해 보시죠. 모두 스테이 그리고 모두 투어 리츠 비즈니스 모델 그래프입니다. 지금 자회사 모두 스테이, 모두 투어 리츠를 통한 비즈니스 호텔 사업이 향후 안정적인 인바운드 고객 이 유치와 모두 투어 인터넷 채널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 의견인데요. 자회사로 편입된 자유투어가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경영 정상화가 마무리되면 B2B, B2C를 병행하는 이 판매 채널의 다변화가 기대된다는 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로 인해서 인바운드의 증가 그리고 우호적인 유가의 흐름은 해외 출국자 수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서 향후 주가 흐름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을 HMC 투자증권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혼재미. 이 리포트는 앞서서 두 리포트와는 좀 다릅니다. 목표 주가 37,000원으로 다른 리포트에 비해서 목표 주가도 상당히 낮고요. 상승 여력은 1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바이로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로컬 LCC의 2차 성장기 도래 가능성은 추가 업사이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 변수와 연결 적자 발생으로 단기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건전한 여행산업 펀더멘털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질 소비의 이 확대는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송출객 증감률 추이입니다. 추가 항공기와 가용 티켓 공급 증가는 모두투어와 같은 이 패키지 여행사에 성장 모멘텀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파리 테러로 인해서 유럽행 장거리 아웃바운드 수요가 위축이 지금 불가피한 그 상황이죠. 여기다가 4분기와 오는 1분기에 불리한 날씨 조건으로 유럽행 여행 수요와 또 비수기에 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파리 테러로 인해서 일부 여행이 또 취소가 될 경우에 전체적인 실적으로의 영향은 3에서 5% 정도 추정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실적 추이입니다. 연결 실적에 있어서 자유투어의 적자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투어는 3분기에 22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적어도 내년까지 적자 구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20만 명 이상의 트래픽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017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면서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그 요인이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산업이 소비재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털을 지닌 점은 변함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외적, 내적 변수가 혼재되어 있어서 강한 주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앞서서 두 리포트와는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 흐름 보니까요. 모두 투어 이 약세장에서 선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0.6%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늘 실적 개선에 많이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내놓기는 했지만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내외적으로 부정적인 그 요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또 제한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향후의 움직임, 앞으로의 움직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곳은 바로 원전주들인데요. 이 한국과 체코의 원전 협력이 논의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원전주들의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히 우리 기술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24.09%까지 상승을 하면서 89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HI도 좋은데요. 15.11% 상승하고요. 3,390원 기록합니다. 에너토코도 14.46% 상승, 그리고 보성파워텍과 한전기술도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 기술의 한번 시세를 확인해 볼까요? 주가 흐름 그동안에 한 10월 정도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모든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반등을 하다가 오늘 장에서 강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현재 많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어서 좀 선물 시장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현재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1.26% 떨어지면서 24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3,789계약 매도 흐름 나타내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그만큼을 사고 있는데요. 기관이 현재 2,569계약, 개인이 1,277계약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황 알아봤습니다.